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트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손을 맞잡고 3국 동맹을 구축하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나토나 EU를 넘어 새로운 3국 동맹을 결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던 유럽은 본격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당장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첩보가 연이어 들리면서 유럽 스스로 무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이 너무나도 동맹을 내다버리다 보니까요, 전세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호도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25개국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프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하길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5%로 지난해 51%에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4%를 기록했는데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53%를 기록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는 시진핑 주석이 22%인데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 일환이 바로 영푸독 삼각동맹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7월 18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브렉시트 이후에 갈등을 뒤로하고 국방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 나라의 정상은 2025년 5월에 키이우를 함께 방문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삼각동맹을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7월 9일에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핵무기 사용 조율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핵 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군사, 정치 기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핵 합의가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고 미국의 유럽 지역 안전보장 의지가 약해지니까 행한 것이었죠.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핵협력 선언이 유럽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핵 억지력이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은 양국 핵전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말하였고요. 프랑스도 이번 합의는 두 핵보유국 간의 연대라면서 우리의 동맹과 적대 세력 모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적대 세력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누가 봐도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합의가 유럽 지역 전체에 대한 해구산 확대를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유럽 대륙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불안을 느끼는 동맹을 안심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더 큰 핵전력을 보유한 미국이 제공하던 안전망으로부터 독립을 확대하면서 유럽 전역에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월 17일에는 독일과 영국이 캥싱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이 협정은 3조 사망만 보면 됩니다. 독일과 영국은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3조 사망에는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서로의 방위를 위해 굳건히 약속하며 어느 한쪽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상호 지원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영국과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나토 집단방위 조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굳이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영국이 처음으로 국방과 경제를 담은 포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켄싱턴 협정에는요, 사거리 2000km 미사일 개발도 포함되는데요. 동시에 10년 이내에 개발할 것이라는 마감 시한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0km 정도면요, 러시아 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정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간의 삼각 안보 동맹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으며 단순한 상징적 제휴를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안보 체제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외교 이벤트가 아닌 전략적 목표와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연합안보 플랫폼 구축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으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 안보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런던에서 체결된 영국, 프랑스 핵무기 사용 조율 선언과 영국, 독일 간 상호 방위 협정을 포함한 켄싱턴 조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전략적 3자 정상급 협력의 실질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세 나라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전후 질서까지 고려한 평화 유지군 파견 준비까지 이미 구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를 의지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엔이나 EU, 나토의 지원 없이도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사적 프레임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의지의 연합은 단순한 군사적 파병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치안 안정화, 국경 통제, 러시아 잔존 세력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민간인 보호 등 복합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임무군 구성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세 나라는 이미 공조체계 내에서 공동작전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례 협의 기구 또한 구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나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동맹을 만드는 것은요, 나토나 G7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토가 32개국을 거느린 거대한 국방 관료 조직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토의 경우에는 심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동맹을 계속해서 경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가 제대로 적대 세력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을 때 공동 방어에 나선다는 나토 헌장 제5조를 포기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시사하면서 유럽이 꽤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이걸 느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유럽과 미국 간 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 작고 민첩한 조직을 원하였고요. 러시아의 위협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할 것입니다. 당장 미국 내부에서도 이건 유럽의 독립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 실패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가 실제로는 유럽과의 분리를 가속하고 유럽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 압박을 가한 덕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이뤘다고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유럽에 대해 국방비를 올리고 스스로 유럽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 덕에 실제로 유럽에서는 GDP 대비 5%가량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 국방비를 올리는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압박을 가하니까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스스로 삼각동맹을 체결하여 유럽을 스스로 방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것이 벅찬데 유럽이 스스로 방어하겠다고 나섰으니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한숨 돌리고 중국만 상대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도 분명히 있는데요. 아직은 삼각동맹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삼각 안보 동맹 체제가 유럽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유럽 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에서 한 발 물러서고 그 자리를 유럽 주요 3개국이 메우겠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방위조약 체결 이상의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쪽 부담이 줄어든 만큼 외교적 군사적 자원을 다른 지역에 더욱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른 지역이 바로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동맹을 도외시하는 외교 기조를 보이면서도 중국 견제에 대해서만큼은 집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 남중국해 그리고 서해 등 민감한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견제할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죠. 특히나 유럽이 자체 안보 체제로 독립하면서 미국의 외교, 군사적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있어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미사일 시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놓을 수 없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다시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신뢰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과거 발언에서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방어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는 식의 위험한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외교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군사, 외교 자립을 유도하거나 미국 중심의 안보 네트워크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 외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이며 미국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행동과 정책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전략적 메시지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이 독자 노선을 택하면서 미국은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력, 전략적 위상, 경제 안보까지 모두 좌우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중심 국가로 서기 위한 실제적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핵을 공유하고 독일과 손을 잡고 나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영푸독 삼각동맹,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입니다. 이제 국제정세는 미국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